국세 수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전년 대비해 보면요. 50조 4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50조 4천억 원이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 올해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요. 63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50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10%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죠. 50조 4천억 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10월까지잖아요. 10월까지 9월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적어도 500억 정도는 줄어들었어요. 세수가 조금 더 거친다는 이야기죠. 10월 들어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원래 예상은요. 올해 400조 넘게 국세가 들어올 거다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새롭게 추계를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341조 4천억 원으로 추계를 했고요. 10월까지 305조 2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50조 4천억 원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팀 저는 솔직히 경제를 그냥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였다 이렇게밖에 제가 판단 못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밖에 판단 못하나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간 국세 수입이라는 게 2020년이에요. 2020년 이전으로 가보자고요. 293조 5천억 원입니다. 293조 5천억 원. 2019년에 그러면 2020년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285조 5천억까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을 보세요. 지금 2017년에 265조 4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사실 가렴 주고 세금 폭탄으로 다가왔던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빚어진 거거든요. 세금이. 2021년에 344조 1천억 원, 2022년에는 395조 9천억 원이었어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부동산의 잘못된 정책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온 국민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하면서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다음 더 이상 못하게 가게 막고요. 윤석열 정부가 태동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팀에서는 그런 인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재가 없으니까 올해 세수 예측도 말입니다. 400조를 넘게 했다가 세수 재추계를 해서 341조 4천억까지 내렸거든요. 이것을 보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팀은요. 경제를 개혁을 한다 이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면서 버티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다.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어떤 힘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개혁의 힘이 없었다면 이게 우리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왜? 이자 앞에 장사가 없으니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기 침체 그 내용이 국세 수입에서 보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당장 소득세 보세요. 소득세가 작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14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소득이 준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뜻도 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에다가요.
경기가 침체를 해서요. 예, 사람을 내보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은요. 이게 비용이 늘어나서 가져갈 돈이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소득세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세가 14조 6천억 원이 줄었으니 93조 6천억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법인세는요. 76조 1천억 원이었는데 23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경기가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법인세라는 게 법인세를 깎아줘서 그렇다는데 법인세 1% 깎아줬어요. 1%요. 예,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23조 7천억 원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출도 안 되고 예, 내수도 안 되고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5조 4천억 원이 떨어졌잖아요. 74조 2천억 됐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소비할 때마다 붙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하나 제품을 사는 순간 그 제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내요. 여러분들이 낸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경기가 좋을 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에서 덩달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안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안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비를. 예. 나머지 말입니다. 상속 증여세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관세나 예. 나머지 기타 뭐 그것은 경기하고도 뭐 관련도 있겠지만 예. 경기의 아주 핵심적인 거하고는 예. 조금 동떨어질 때 있다 봐야 되거든요. 수출이 줄어든 것은 저는 충격으로 봅니다. 수출은요. 6조 1천억 원으로 3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조 원. 수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가세를 보면 5조 4천억 원이 줄어서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고요. 예, 관세를 보면 6조 1천억 원으로 3조 원이 줄어서 수출이 안 된다는 뜻. 결국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게 이 국세 수입에서도 정확히 나타납니다. 제가 이대로 예, 이 정도로 침체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정도로 침체입니다. 예, 부가세가 소비가 그만큼 떨어지고 관세가 이렇게 빠지니 법인세, 기업의 실적은 점점 떨어지고요. 법인세 실적이 떨어지니 예,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다 보여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세수 펑크에 대한 문제를 예, 저는 잘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수 축에도 잘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예, 국세를 보면서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본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세금을 엄청나게 덮어 씌워서 그 세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돈을 많이 뿌렸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저는 거품을 많이 쌓았다. 결국 거품은요.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인정사정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예, 시장이라는 게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거든요. 예, 정책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1, 2년 아니라 한참을 가는데 그 한참의 충격에 아마 말입니다. 줄줄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시장의 어떤 변화나 움직임 보이거든요. 지금 뭐 예, 민주당이나 혹은 일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세금 많이 깎아줘서 부자 감세해줘서 지금 세수가 펑크났다. 이 말은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네, 제가 딱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네, 일부 말입니다. 세금이 좀 깎아졌기는 해요. 근데 그게 부자 감세가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본다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지 그게 가렴주구 정권을 피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것을 말입니다. 부자 감세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